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3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53화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1053화를 보자마자 가장 주목한 부분은 루피 로우키드가 똑같이 30억 벨이라는 현상금을 얻으며 루피가 사왕이 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티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53화에서 루피는 30억 벨이로 현상금이 오르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다만 루피와 같은 현상금으로 오른 로우키드는 사왕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왕 티치의 현상금은 22억 4,760만 벨입니다. 그리고 로우키드는 30억 벨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22억 4,760만 벨의 티치는 사왕인데 티치보다 현상금이 높은 30억 벨의 로우키드는 사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로우키드는 티치보다 현상금이 높아졌는데 사왕이 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티치 역시 현상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956화에서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을 보고 말합니다. 해군에 뺏길 바에 내가 받아가겠어. 그렇죠. 티치는 출항을 했고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금이 올라 티치가 사왕 자리를 유지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현재 현상금이 밝혀지지 않은 드래곤이나 레일리 혹은 현상금이 새로 생길 미호크 같은 경우는 티치보다 현상금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들은 사왕이 아니죠. 또한 사왕이 되려면 세력 역시 필요한 만큼 현상금이 낮아도 세력이 있다면 사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현상금이 높다고 사왕은 아니기 때문에 티치가 로우키드보다 현상금이 낮아도 사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티치는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는 떡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티치는 30억 벨이보다 현상금이 올라 로우키드에게 사왕 자리를 안 뺏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티치는 어떤 걸 뺐는데 성공하면 현상금이 올랐을까요? 일단 티치가 뺏은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모르건즈의 신문을 보고 출항을 한 거죠.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의 내용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레벨리에서 발생한 사상자, 살인미수, 칠무의 폐지죠. 다만 칠무의 폐지는 주제같이 내용도 나왔지만 사상자와 살인미수는 누가 사상자인지 누가 살인미수를 했는지 당했는지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혁명군이 이 신문을 보며 사보를 걱정했다는 점과 956화 첫 장에서 거프가 레벨리에서 알라바스터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점을 이야기한 걸로 보아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에 나온 주제 중 사상자와 살인미수는 사보 알라바스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치가 출항을 한 이유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칠무의 폐지, 사보, 알라바스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티치가 뺏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 가능성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간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 보신 부분은 스킵하며 넘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알라바스타 내에 있는 포네그리프입니다. 아시다시피 알라바스타 내의 포네그리프에는 섬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고대 병기 플루톤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53화에서 플루톤의 위치가 와노쿠니로 밝혀진 만큼 티치가 알라바스타가 혼란스러운 틈을 따라 포네그리프를 회수해 현상금이 오른 건지도 모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사보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바제스를 드레스로저로 보내 콜로세움 상품이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티치가 이글이글 열매를 얻으려는 이유는 에이스를 다시 동료로 얻는다는 개소리처럼 에이스의 지인들을 향한 능욕인 걸로 보입니다. 능욕이라는 의미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는 아니지만 가장 해적 같은 성격을 가진 티치라면 이 능욕을 위해 사부의 이글이글 열매를 얻으러 갈지도 모르죠. 세 번째 가능성은 위불입니다. 저는 모리아가 만들었던 좀비들의 특징처럼 위불의 몸에 공지 인형을 꿰맨 것 같은 흉터가 있다는 점. 모리아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좀비들처럼 위불의 엄마에게 이용당하는 꼭두각시 같은 성격이라는 점으로 보아 위불의 정체가 실제 흰솜의 아들 그림자를 넣은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비들은 모리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듣는데 이는 그림자를 본체에 부여할 때 지시를 합니다. 즉 모리아가 미스 버킨과 거래를 하였고 위불의 몸에 흰솜의 아들 그림자를 넣을 당시에 위불에게 넌 흰솜 아들이라고 말하고 버킨의 지시만 따르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느라 다른 근거들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위불이 그림자를 넣은 시체라면 제가 주목한 티치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림자 열매를 먹은 모리아가 티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모리아가 티치의 동료로 들어가든 티치가 모리아를 죽이고 열매를 빼앗든 티치는 그림자 열매의 힘을 얻을 겁니다. 즉 티치는 해군에게 위불이 체포되며 엄청난 힘을 가진 진짜 흰솜의 아들 그림자를 뺏기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뺏길 바에 자신이 그 그림자를 가져간다는 거 아닐까요? 티치가 빼앗을 네 번째 가능성은 미호크입니다.
티치가 미호크를 빼앗으러 온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조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로는 세계 제일의 거모가 꿈이며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되기 위해 바다로 나왔습니다. 즉 조로는 세계 제일의 거모 미호크를 이기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입니다. 즉 조로가 스승인 미호크를 이기고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되는 스토리는 뭔가 패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대부분 만화의 클리셰인 일반적인 스토리는 스승이 어떤 분야의 최고라면 한 악역에게 그 스승이 제압당하고 제자가 그 악역을 이기며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정석적인 스토리죠. 즉 이러한 클리셰 때문에 조로의 마지막 상대로 추정되는 시류가 언젠가 미호크를 쓰러뜨리며 시류가 세계 제일의 검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후 조로가 다시 시류를 이기며 세계 제일의 검호가 되는 스토리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죠. 다만 이 이상적인 스토리가 생겨되는데 사실 시류가 미호크를 이긴다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다같이 미호크를 이기고 시류가 미호크의 막타를 친다 해도 시류가 세계 제일의 검호가 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러한 가설은 어떨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모리아의 그림자 열매의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검은 수염의 적단이 다같이 미호크에 가 미호크의 그림자를 빼앗아 시류에게 넣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림자 열매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림자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그 그림자의 전투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피는 칼을 전혀 쓸 줄 모르지만 검의 달인인 어느 해군의 그림자가 들어가자 놀라운 검술을 보여주었죠. 즉 검은 수염의 적단이 미호크의 그림자를 빼앗아 시류에게 미호크의 그림자를 넣는다면 이미 충분히 강한 힘을 가진 시류에게 세계 제일의 검의 실력이 더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미호크의 그림자를 시류에게 넣는다면 시류는 미호크보다 강할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림자를 뺏긴 본체가 햇빛을 보며 소멸되는 거지 그림자를 넣은 자가 햇빛을 못 보는 게 아니며 그림자 열매 능력자가 죽어도 한 번 그림자를 넣으면 능력자가 돌아가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림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현재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 킹을 이겼습니다. 근데 시류보다 세 보이는 킹을 조로가 이긴 시점에서 조로가 시류를 당연히 이길 거로 보입니다. 다만 원피스의 작가 오다쌤은 주인공이 겨우겨우 각성해서 상대를 힘들게 이기는 스토리를 만들지 처음부터 상대보다 강한 상태로 상대를 가볍게 이기는 스토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 오다쌤은 미호크의 그림자를 시류에게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 가설대로 조로가 미호크의 그림자를 넣은 시류를 이긴다면 조로는 미호크를 이기지 않아도 조로는 미호크의 검 실력을 가진 시류를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제일의 검우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검은 수염의 적단이 전부가 와서 미호크를 제압 후 그림자를 뺏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힘들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현재 자신을 체포하러 온 해군들과 칠무회를 폐지시키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SSG를 혼자 상대해야 합니다. 즉 미호크는 이들을 이길 확률이 크지만 지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호크 앞에 검은 수염의 적단 10명이 나타나 미호크를 상대한다면 미호크가 이들을 이기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검은 수염의 적단이 미호크를 제압 후 미호크의 그림자를 빼서 시류에게 넣어주는 가설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티치가 빼앗으려는 5번째 가능성은 행콕입니다. 제가 행콕을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가 출항한 이유입니다. 티치가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을 보고 해군에 뺏길 바에는 내가 받아가겠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자면 말 그대로 뺏길 바엔 내가 갖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데 남 주기에는 아까운 거라는 거죠. 즉 엄청 소중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갖고는 싶다라는 거죠. 이런 뉘앙스만 보자면 보아 행콕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티치에게 절세미인 행콕은 제일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갖고 싶은 거죠. 해군에게 뺏길 바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드래곤이 놀란 기사가 사부의 살인미수라고 주장한 영상에서 한 뇌피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뇌피셜은 마리조와 호위병들이 임의 명령에 따라 비비를 죽이려 했고 그걸 발견한 사부가 비비를 보호했으나 호지토로와 로큐큐와의 전투로 부상을 입은 사부는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근처에서는 본인의 자신의 능력으로 쿠마를 사이보그가 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혹자들은 보니가 쿠마를 어떻게 원래 상태로 만들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보니의 능력은 대상의 연령을 조작하는 능력, 즉 대상의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이라 생각했고 보니의 능력으로 쿠마의 시간을 되돌려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뇌피셜로 돌아와 쿠마는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단 쿠마는 위기에 처한 사부 보니 비비를 데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들을 어딘가로 보냅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쿠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무의식적인 어딘가로 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은 쿠마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낸 곳이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능력을 루피를 보냈던 여인섬으로 이들을 다 보내버린 거죠. 제 뇌피셜의 가장 큰 근원은 오다쌤의 인터뷰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원피스 대결 전 뒷배경에 사보 비비 행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보 비비 행콕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뇌피셜이 봤다면 사보 비비 행콕이 만날 일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티치는 행콕을 빼앗기기 싫어 여인섬에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보 비비 행콕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오다슴이 말한 대결 전의 뒷배경이 되는 거죠. 사실 전에는 티치가 뺏으려는 게 행콕이 가장 유력하다 생각했지만 지금 미호크 그림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티치는 어떤 걸 뺏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